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송영민 작가의 제대로 걸으면 아프지 않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활동인 걷기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송영민 작가는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올바르게 걷는 것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걷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자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출판사는 빌리버튼입니다. 특히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는 허리, 무릎, 발목 등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잘못된 걷기 습관이 다양한 신체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강화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송영민 작가는 걷기의 기본 원칙과 실천 방법을 소개하며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전 스트레칭의 중요성, 발바닥의 올바른 착지 방법, 그리고 적절한 속도와 보폭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걷기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걷기가 어떻게 여러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보여줍니다. 이로써 독자들은 걷기가 단순한 운동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활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송영민 작가는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이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걸으면 아프지 않습니다는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지침서입니다. 송영민 작가의 상세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따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걷기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은 바로 올바른 걷기 습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는 말처럼 아픈 후에 건강을 관리하려 한다면 이미 몸에 배어버린 나쁜 습관들이 방해가 되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혹시 허리가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허리 사이에는 두꺼운 연필 굵기의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밀리면 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주변 조직이 괴사하고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상상도 하기 힘든 고통을 동반합니다. 앉아서만 생활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저하되며 몸의 순환 능력이 떨어져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날카로운 발톱도 멋진 날개도 빠른 다리도 없지만 지구력과 끈기로 생존해왔습니다. 오래 걷고 달리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살아남았죠. 인체의 무게중심은 배꼽 아래 약 10cm, 두 번째 엉치뼈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서 있을 때 불안정함을 느끼게 하며 근육과 신경을 통해 중심을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걷는 동안 많은 근육이 사용되고 힘줄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줄타기 하는 고개사를 보면 부채를 이용해 중심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도 균형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달리기 운동은 허리 디스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의 부드러운 상하 움직임이 디스크 조직을 자극하여 발달시킵니다. 무릎 관절이 허락하는 한 가벼운 달리기나 빠르게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걸음 속도는 1시간에 시속 4.79km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보행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행 속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척추는 몸의 기둥이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기둥이 중심을 잘 잡고 신경이 잘 흘러야 팔과 다리를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세가 구부정하면 스프링처럼 작동해야 할 척추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다른 근육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 하며 결국 나쁜 자세가 굳어지고 바르게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아프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나쁜 자세를 개선하고 대둔근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자세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에는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뇌척 수액이 순환하며 뇌를 청소합니다. 바른 자세로 잠을 자는 것이 좋으며 뼈 건강을 위해서도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주 3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걷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이처럼 제대로 걸으면 아프지 않습니다는 단순한 걷기를 넘어서 건강한 삶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몸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날씨나 환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었으며 추운 날씨에는 목도리와 장갑을 착용한 채 걸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해 조심조심 걸었고 심지어 시각장애가 있는 할머니도 난간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들에게 걷기는 건강 회복을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걷기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만 걷지 않아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허리가 아프며 종아리가 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걸었고 또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걷기는 꼭 복용해야 할 약이자 산소호흡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걷기 운동에 이렇게 절실했던 적이 있었나요? 걷기 운동이 절실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절실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르게 걷기를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몸을 발견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온 후 멋진 경험을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곳을 꼭 방문해 보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세 전문가이자 재활 전문가로서 제가 경험한 바르게 걷기에 관한 좋은 경험을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걷기는 곧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머리끝의 움직임은 부드러운 사인 곡선을 그립니다. 걷는 동안 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제대로 걷는 자세가 나옵니다.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무릎을 충분히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면 몸 안에서 윤활액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다른 관절에도 마찬가지인데 타이핑하기 전에 손가락과 손목 관절을 움직이고 배드민턴을 치기 전에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스트레칭하면 관절의 윤활액이 풍부해져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일단 무릎을 다 펴고 그런 다음 무릎에 힘을 살짝 빼는 것이 좋습니다. 선 자세에서 무릎을 너무 강하게 펴는 것보다는 편 상태에서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너무 펴면 관절이 압박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세든 너무 긴장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그만큼 관절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옆에서 보았을 때 골반과 발목 사이에 옆 무릎 중앙이 오도록 정렬합니다. 제대로 걸으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을 세워서 걸으려다가도 나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숙여지거나 다리를 11자로 잘 걸으려고 해도 발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바른 걷기 자세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걸으려면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고 긴장되고 짧아진 근육은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이 운동만 꾸준히 잘 따라하면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붙고 척추가 곧게 펴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둔근을 사용할 기회가 적습니다. 다리를 자주 꼬고 앉는 습관도 중둔근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다리를 한쪽으로 올리고 꼬게 되면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게 되는데 이때 반대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는 중둔근이 길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걸을 때 다리를 포개듯이 모아 걷는 것도 중둔근이 잘 사용되지 않는 걸음걸이입니다. 다리를 너무 모아서 걷게 되면 중둔근보다는 안쪽 허벅지에 붙어있는 내전근을 사용하게 되어 엉덩이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약해진 중둔근을 단련하기 위해서 클램셀 운동을 해보세요. 내전근이 약해지면 허벅지뼈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힘이 강해져 오자 다리가 되기 쉽습니다. 오자 다리는 무릎 관절 바깥쪽이 벌어지고 무릎 관절 안쪽이 압박받아 그 부위의 연골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내전근은 항문과 생식기 가까이 있어 내전근 운동을 통해 안쪽 허벅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생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골반 기저부 근육과 함께 골반 아래를 잡아주어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내전근 운동을 할 때 항문을 함께 조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은 걷지 않는 습관과 차를 이용하는 습관으로 발을 잘 사용하지 않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발을 잘 세우지 못하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발이 약해져 안쪽으로 무너지는 평발 자세가 되면 정강이뼈는 안쪽으로 돌아가며 꺾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엉덩이 관절도 함께 꺾이고 골반이 틀어져 척추를 곧게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약해진 발을 튼튼하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습관을 들이며 자세를 바로잡으면 우리 몸은 사용하는 대로 적응하고 변화합니다. 자세 습관이 구부정한 사람은 그에 맞춰 인대와 근육이 변하게 됩니다. 양반다리를 오래 하면 휜 다리로 변형되어 걸을 때 무릎 연골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일상에서의 작은 생활 습관도 무심코 오랫동안 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건강한 몸으로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일상에서 어떻게 환경을 고치고 습관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지금도 잘만 걸어 다니는데 왜 제대로 걸어야 할까요? 한번 몸에 익숙해진 자세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걷기 패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내 다리로 걷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걷기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발바닥에서 무릎, 그리고 허리, 몸통, 팔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사용하며 걸어야 무릎, 허리, 어깨가 아프지 않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허리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거나 팔을 로봇처럼 뻣뻣하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바른 자세로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통증 없이 어디든 누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체격, 체력, 체질이 다르더라도 건강해지기 위해 시작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제대로 걷기입니다. 기대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게 된 만큼 정년 이후의 삶을 인생 이막이라고 부르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면 인생 이막이라 부를 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 젊은 시절 몸 돌볼 시간 없이 일에 치였던 사람들에게 노년기는 팍팍한 삶의 연장일 뿐입니다. 건강한 노인은 자금의 여유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 등이 적지 않게 들어 사실상 노년기를 가난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병원에 다니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걷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람마다 체격, 체질,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걷기 방법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파서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걷기 방법을 찾지 못해 아픈 것이라고 합니다. 재활운동 전문가인 저자가 제안하는 나에게 맞는 걷기법을 찾아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합시다. 걷기는 내 몸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찾는 여정입니다. 바르게 걷기를 몸에 익히려면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뼈가 어떻게 생겼고 걸을 때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걷기는 가장 자연스럽고 손쉬운 운동이지만 올바르게 걷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올바른 걷기 자세와 방법에 대해 강조합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란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앞에 두며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균형 있게 디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는 것은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고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자는 걷기의 속도와 시간도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그는 걷기를 통해 유산소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걷기의 정신적인 효과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걷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다양한 걷기 방법과 코스를 추천하며 이를 통해 걷기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책로나 공원에서의 걷기뿐만 아니라 하이킹이나 등산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걷기를 시도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걷기의 매력을 느끼고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영민 저자의 제대로 걸으면 아프지 않습니다는 단순한 걷기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